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전문가와 오후장 작전 세워보는 시간. 김흥태 매니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 구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투자자분들, 오늘 미국의 대선 토론을 다들 시청하고 계시는 걸까요? 관망세가 짙은 시장입니다.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지수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27% 상승한 2,79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한 841선 터치하고 있네요. 자, 그럼 코스피 오전장 흐름은 어땠을까요? 참 오늘은 특징 잡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상승의 종목의 개수는 점차 늘어나지만 지수는 소폭 반납하는 걸 미뤄봤을 때 오늘은 특정 개별 종목군으로 쏠림이 아니라 수급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승폭은 적지만 시총 8위에서 12위권 기업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화재, 삼성생명, 신한지주 같은 이런 금융과 보험 기업들이 배당 기대감에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해운 기업이 강하죠. HMM,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땠을까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 보이다가 조금 전부터 상승폭을 늘려가더니 코스피와 비슷한 상승률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 안에서는 삼청당제약 그리고 테크윙, SM이 독주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의 종목의 수는 800여 개로 코스피의 500여 개보다는 더 많은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구간 수급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수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코스피에서는 장 초반에 개인 홀로 매수를 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오히려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네요. 좀 더 수급의 상황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비교적 적은 금액에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 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인데요. 11시쯤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줄곧 매수세를 보이던 개인 조금 전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전에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4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어떤 업종을 가장 많이 사나 보니까 전기전자, 제조업, 운수 장비를 가장 많이 샀고 아까 전에 기관의 순매수 업종도 말씀을 드리자면 운수 장비, 운수 창고, 증권을 가장 많이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운수 장비를 같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네요. 그리고 기관이 매도세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급과 지수 체크해 봤는데요. 김흥태 매니저와 좀 더 심도 있는 전략 그리고 작전 세워보시죠. 네, 오후장 작전 세워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힘차게 오늘도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저희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은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리뷰할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또 목표가를 달성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비법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 전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5월 말이었죠. 누적 수익률로는 최고가 기준으로는 28%가량 수익이고요. 9만 원을 어제 달성을 했네요. 오늘은 조정인데 저희 후속 전략 어떻게 할까요? 후속 전략 당연히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어제 오후에 갑자기 들어가면서 93,700원까지 신고가 영역을 갔죠. 어제 시장에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에 또 대폭 수급이 쏠림 현상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한 종목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빨간불 켜주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적으로 또 수급이 다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련전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영역을 가고 나서부터 윗꼬리를 달았지만은요. 그래도 아직은 매도하는 전략보다는요. 이제부터 후반전이 시작됐다라고 보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1달러는 지금 자리에서 10만 원까지 조금 더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매도 전략보다는 보유하고 계셨다가 10만 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10만 원까지 2차 목표가 조금 더 높여 잡았기 때문에 보유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목표가에 도달했어요. 대한해운입니다. 해운주가 개장부터 이제 오후장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상승률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대한해운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은 2,700원 위에서 3,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여전히 24% 급등 중인데요. 네. 전략 좀 주시죠.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최근에 이틀 전이었죠. 3거래일 전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집했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자리는 8자리가 아니다. 어차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대립이 계속적으로 심화될 거고 오늘 이제 또 지금 이제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대선 TV 토론회도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억압했던 내용들도 줄곧 나올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반사익으로 수익받는 게 이제 해운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는 오늘 대한해운이 1등주로서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자리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눌러 나온다라고 하면은 2,800원부터 익절 라인 잡아놓고 대응하시면은 수익 챙기는 구간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00원을 익절로 잡아야 된다라는 포인트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은 안 되겠죠? 네, 신규 진입은 당연히 2,500원 밑에서 분할 매수로 가정하시고 이미 한번 급등했기 때문에 대한해운 말고도 다른 해운업이라든지 그런 좀 물류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거를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지금은 신규 진입이 어렵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김웅태 매니저님이 처음에 권할 때 들어갔다면 엄청난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공개할 종목들도 여러분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HB솔루션 4월 18일 매수하고 10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85%의 수익인데요. 최근 한 10거래일 동안 하락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희가 손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네. 보유자 관점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줄곧 상승하면서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라고 저도 의심을 할 정도로에 대한 너무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테크윙처럼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해서 오늘 이슈도 오늘 SK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9%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HB솔루션도 이미 한번 10,000원권을 달성했기 때문에 10,000원권에서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11,000원권까지 한번 강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한 9,500원에서 9,000원까지는 익절 라인 넉넉하게 잡으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서 11,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는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솔루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보브 반도체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 안에서도 시스템에 속하는데요. 10%가량의 수익률입니다. 단기간에 또 고수익을 기록 중이죠. 네, 이게 갑자기 10시인가 11시부터 네. 갑자기 수급이 쏠리더니만 16,500원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사실 목표가가 17,000원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오늘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면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게 업무 협약이 된다라고 소식 때문에 한번 같이 어보브 반도체도 같은 이유로서 이제 수급을 체크하면서 올려놨던 부분인데요. 이미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17,000원을 찍는 거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거나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보유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막 턴어라운드 시작했기 때문에 17,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까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일단 17,000원까지 도달하는지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작전이 오후에 잘 맞아 들어갈지 이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김웅태 매니저가 준비한 작전 타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후장, 시장은 순환 매장이다라고 주셨는데요.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이 연속성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꼬리로 달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다가도 못 가기도 하고 끝까지 또 잘 가는 섹터 찾기가 쉽지 않은 장이에요. 저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사실 이게 수급이 워낙에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는 네. 어느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제는 전력 설비가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쉬어가다가 게임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또 강했고요. 또 어제 쉬어갔던 반도체들이 오늘은 좀 반도체들의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동안의 조정은 눌림목에서 가지 못했던 K푸드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테마성이 죽으면서 개별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개별장이 죽으면서
실적 장세 또는 기술 주도로 움직이느냐 이게 사실 시장에서 너무나 이게 자금력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도 잠깐 좀 어려운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루 이틀 단위에서 순환매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테마들을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보고 그러고 조정 시 다른 테마들로 빠르게 이동하는 쪽을 전략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6월이 끝나는 시점에서 7월부터는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조금 더 탄탄한 종목들을 위주로 선별하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전을 저희가 잘 기억해 봐야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는 현 구간에서의 대응을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걸맞게 저희가 종목도 2개로 압축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바로 공개할게요. 자,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CJ시푸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기도 하고요. 뭐 수산주랑도 묶여 있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수산주가 좀 급등하는 양상이던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보셨어요? 일단은 CJ시푸드는 수산주도 있지만은 음식 업종에서 저는 이제 실적 모멘텀을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냉동김밥이 해외에서 워낙에 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K푸드가 많이들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거의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21선을 깨지 않고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 냉동김밥에 이어서 만두까지도 미국의 열풍이 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제 어떤 광고성을 보다 보니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냉동만두를 한번 소개를 하면서 그 광고가 한번 나왔는데 네. 그 정도로 잘 팔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발성 테마라고 보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수급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찐만두도 사실 맛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기도 맞아요. 하고 있는데 해외까지도 매출액이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번에 나타날 수 있는 2분기 실적도 역시나 꾸준하게 증가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식품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지금 저점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니까요. 단발성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6,200원 직전 고점 라인까지 아마 거래량이 붙어야지만이 직전 고점을 뚫어낼 텐데 뚫어내지 못하고 아마 밀려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1차적으로만 6,200원까지 바라보고요. 손절 라인은 4,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섹터 가운데 CJ시푸드를 저희가 편입을 했습니다. 역시 모멘텀은 실적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서 잡기 좋다라고 주셨는데 단기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6,200원의 목표 주가, 4,700원의 손절 라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료 섹터였다면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에서 선택이 있는데요. 네오셈이에요. 네.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반도체 실적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반도체 장비가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게 매력이에요? 일단은 네오셈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장비 업종들도 순환매를 또 실적도 도와줄 거라 보여지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테스트 장비 전문 업체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보면은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관련돼서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가 뭐냐면 HBM에 대한 포커스만 너무나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CXL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작해서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이제 CXL에 대한 들어가는 양산용 검사 장비를 또 제조하다 보니까는 역시나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미 한번 턴어라운드 한번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6월 초부터 장중에 급등하면서 박스권 자리를 만들고 있다가 오늘 박스권 상단 부분을 정확하게 통과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추세가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CXL 2.0이 지금에서 도입하는 거는 약간 좀 이른 단계긴 합니다. 왜냐하면 DDR5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장에서 부각되는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대한 실적이 훨씬 더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에 대한 HBM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후발주로서 CX에 관련된 기업들 또는 장비 업종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오늘 워트가 만약에 올라갔고 그 후발주로서 테스가 갔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 다음 후발주가 네오셈이 따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잡고 있는데 그때 4월 달에서 한번 주가가 밀리는 시점이 14,000원 부근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매물벽이 가장 많이 되어 있던 자리인데 이 자리만 통과만 해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단기적인 관점보다 조금 더 올해 하반기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10,000원 잡고 볼 텐데요. 사실 10,000원이 이탈한다 하더라도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실 때 10,000원을 이탈했을 때 다시 한번 추격 매수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10,000원을 혹시 이탈한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그만큼 모멘텀도 탄탄하고 네. 기대감이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트에 이어서 네오셈까지 저희 기대감 가득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 라인은 10,000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흥태 매니저가 편입한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었어요. 음식료에서 CJ시푸드,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서 네오셈. 성공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고요. 또 주말에 혹시 무료 방송이 또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 방송이었고요. 제가 또 내일 아마 오전에 8시 또 방송을 출연해요. 그 이후에 10시에 아마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일단은 자세한 시간과 링크는 네이텍 녹색 밴드에 들어오시면요. 거기다가 자세하게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네이텍 녹색 밴드에서 김흥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내일 무방 시간까지 공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흥태 매니저님과 함께 금요일장 멋지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 지수의 변화가 좀 있긴 했는데 일단형 구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입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갑자기 또 양극재 셀 이쪽에서 뒷받침을 해주면서 지수가 견인되는 모습도 포착되는데요. 남은 하루도 여러분 성공 투자 꼭 하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